유리수와 순환소수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수의 정의부터 알아볼 건데요. 유리수란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라면 모두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밑에 분류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정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와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란 분수 또는 소수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분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계산하는 방법들까지 배웠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운 내용이 좀 빈약했었죠. 그래서 이번 2학년 수학에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시작으로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한소수, 무한소수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한소수는 소수 말에 숫자가 유한번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그 끝이 있다, 이러한 것을 유한소수라고 부르고요. 무한소수는 소수 말에 숫자가 무한번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끝없이 반복된다입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뒤에 생략한다는 의미로 점 3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면상의 모든 숫자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눗셈을 통해서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분수를 나눗셈을 했을 때 완전히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날 것이고요. 반대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나눗셈이 끝없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경우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확인했고요. 자, 순환소수라는 걸 볼 겁니다. 순환소수란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것을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숫자가 순환돼서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요. 0.121212라고 하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봅시다. 1, 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순환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 조합, 이것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표현을 할 때는 순환마디를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순환마디가 1, 2이기 때문에 순환마디의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줌으로 해서 순환소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야기했듯이 순환마디의 양 끝에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1개면 그냥 요렇게, 순환마디가 3개일 경우에는 시작과 끝에만 점을 찍어주고요. 순환마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반복되지 않는 숫자가 등장한 이후에 이 5라는 순환마디가 반복될 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분수는 유한소수 혹은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나느냐 순환소수로 나타나느냐는 나눗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인지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나는 분수인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면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10분의 3이라든지 100분의 15라든지 1000분의 25라든지 분모가 전부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분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로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60분의 9라고 하는 분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60분의 9라고 하는 분수는 약분을 했을 경우에 20분의 3으로 약분이 되고요. 20이라는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 자체로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지만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라는 숫자를 곱해줬을 경우에는 100이라는 10의 거듭제곱 숫자로 나타나면서 유한소수로 될 수 있다 라는 사실. 반면에 28분의 2라고 하는 숫자는 약분을 해서 14분의 1로 만들어줄 건데 14는 2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7이라는 소인수 때문에 분모 분자에 어떠한 숫자를 곱하더라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순환소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봤을 때 이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나는 숫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기하분수인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기하분수라고 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를 보았을 때 2나 5밖에 없다? 유한소수. 2나 5를 제외한 소인수가 있다? 순환소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유한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10분의 3, 100분의 15, 1000분의 25 같은 경우는 각각 0.3, 0.15, 0.025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지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순환소수를 x라고 잡고 등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x는 0.158이다 라고 식을 쓴 다음에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뺄셈을 할 겁니다.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반복되는 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없앨 수 있도록 식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엔 소수점 뒤에가 없게끔 만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양변을 990으로 나눠서 x를 990분의 157이다 라고 만드는 게 가능하죠. 자, 관건은 이 두 개의 식을 어떤 원리로 만드냐는 겁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요, 이 소수점이 순환마디의 끝에 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1000을 곱해준다. 그래서 1000x는 158.5858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요, 순환마디의 맨 앞에 오도록 소수점을 옮길 겁니다. 그러면 한 칸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변에 10을 곱해서 10x는 1.5858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뺄셈을 했을 때 소수점 뒤에가 없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990x가 157이면 양변을 990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로 만든다. 이것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보면 두 가지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공식을 두 개를 외워야 한다는 거는요, 각각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공식만 가지고도 순환소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분모 같은 경우는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만 볼 건데,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봤을 때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개수만큼 0을 써줄 겁니다.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순환마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9를 두 개 써줄 거고, 순환하지 않는 숫자는 한 개이기 때문에 0을 한 개 써줘서 990.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전체를 볼 겁니다. 분자 같은 경우는 숫자 전체를 보았을 때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는 것만 뺄셈을 해줘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뺀다라고 할 때는 소수점을 뺀 자연수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예시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리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야기했듯이 요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전부 요리수라고 한다 했을 때
유한소수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방금 전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도 존재할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다. 그 이유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배운 이 1단원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